편지의 시작. 한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조심스레 적힌 글씨가 있었다. 바쁜 하루 속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귓가의 행복입니다.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재미로 듣는 오디오 드라마 오늘 이야기는 편지함 속의 첫사랑입니다. 오래된 서랍 속의 발견. 한수의 집은 마을에서도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더욱 쓸쓸해졌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빈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늘 남아 있었다. 그날도 그는 아무 할 일 없이 다락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락방 구석, 먼지가 잔뜩 쌓인 나무 서랍장 하나. 아내의 물건일까 싶어 서랍을 열자 오래된 손때 묻은 리본으로 묶인 봉투 다발이 나왔다. 봉투의 색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다. 이게 뭐지? 편지?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눈앞에 선명히 적힌 이름 때문이었다. 수진. 수진 그 이름은 한수의 청춘 그 자체였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던 소녀. 햇살에 반짝이는 눈동자, 작은 목소리로 건네던 인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냐? 한수 오빠, 오늘도 창가에 앉아 글을 쓰고 계신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요. 책장 사이로 스치는 바람처럼 오빠 곁에 있고 싶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이렇게 종이에 적어봅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문장마다 설레는 기운이 배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듯했다. 한수는 손끝이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다. 50년 전 기억이 밀려와 가슴을 조여왔다. 수진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아내와 가정을 꾸리며 세월에 묻어둔 이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편지 한 장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첫사랑의 심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리본을 풀어 다음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또렷이 적힌 글귀에 눈길이 멈췄다. 언젠가 이 편지를 전할 날이 오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글 속에서 오빠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언제나 제 마음은 오빠 곁에 있습니다. 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의문이 떠올랐다. 왜 나는 이 편지를 그때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누가 이 많은 편지를 내 집 서랍 속에 넣은 걸까? 그는 편지 다발을 꼭 끌어안았다. 마치 수십 년 전 놓쳐버린 사랑을 다시 붙잡듯이. 그날 밤 한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첫사랑의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수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렇게 한수의 조용했던 일상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낡은 서랍 속 편지들이 그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다. 편지의 시작. 한수는 떨리는 손끝으로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조심스레 적힌 글씨가 있었다. 받지 못한 편지 두 번째.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한수 오빠, 오늘 강의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지요. 내가 먼저 인사하려 했는데 그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언제나 그렇듯 책을 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지요. 나는 그 웃음을 하루 종일 떠올렸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한수의 눈앞에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펼쳐졌다. 햇살 가득한 대학 교정,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맞아, 그날 내가 잠시 내 앞을 지나갔지. 난 그저 바람이 스친 줄 알았는데 너도 날 보고 있었구나. 그 시절의 한수는 문학 청년이었다. 낡은 노트를 품고 다니며 시를 적었고 학생운동에 발을 담그며 분주히 살아갔다. 사랑은 그의 인생에서 사치 같았다. 그러나 늘 그림자처럼 곁에 있던 수진의 시선은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오빠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주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오빠가 내게 연필을 빌려준 일말이에요. 그 짧은 순간이 내겐 하루를 빛나게 해주었답니다. 오빠는 잊었겠지만 나는 그 연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한수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연필 한 자루. 자신에겐 사소한 친절이었지만 그녀에겐 하루를 빛낸 추억이었다니. 편지 한 줄 한 줄이 그의 가슴에 오래된 파문을 일으켰다. 편지를 덮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수진아, 너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차례로 넘겼다. 그리고 매번 봉투마다 적힌 글귀를 발견했다. 받지 못한 편지, 세 번째. 받지 못한 편지, 네 번째. 받지 못한 편지. 편지마다 그녀의 고백이 담겨 있었지만 끝내 전달되지 못했다. 그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수지는 왜 이 많은 편지를 직접 건네지 않았을까?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 편지들은 어떻게 지금 자기 서랍 속에 들어와 있는 걸까? 오빠, 나는 늘 오빠 곁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오빠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쓰면서 혼자만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싸쥐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무색해졌다.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이제야 빛을 드러내는 듯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졌을까? 다락방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과거에서 온 전원처럼 느껴졌다. 오래 묻어둔 첫사랑의 목소리가 다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한수는 편지들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젊은 날의 교정을 다시 거닐었다. 벚꽃 흩날리는 길목, 책을 안고 서 있는 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50년 넘게 멈춰 있던 첫사랑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한수의 지난 기억은 편지를 따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막 알게 되었다. 이 편지들이 그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사실을.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 비가 내리던 저녁, 한수는 등불 아래에서 편지들을 다시 펼쳤다. 하나하나 넘길수록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편지는 점점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한수 오빠, 오늘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도서관에서 오빠를 보았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어요.
내 옆에 서 있던 사람 때문이었지요. 그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늘 곁에 있으려 합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신 듯해요. 한수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편지의 문장은 어딘가 불안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굴레가 느껴졌다. 그녀는 왜 그토록 자신을 숨겨야 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정한 사람이라니. 그때도 내가 누군가와 자주 함께 있는 걸 본 적이 있었지 하지만 난 그저 친구라 생각했는데 오빠 혹시 내가 자꾸 눈을 피한다고 해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내 마음을 들킬까 두려워서예요. 나는 매일 오빠를 향한 이 편지를 몰래 쓰며 버티고 있어요. 이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마치 오빠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편지 속 글씨는 곳곳에서 번져 있었다. 마치 눈물이 잉크 위에 떨어진 듯. 한수는 종이를 쓰다듬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서랍 속 봉투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순서를 맞춰보았다. 날짜가 지날수록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지고 동시에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빠, 나는 오늘 또 가족과 다퉜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좋은 집안, 안정된 삶. 그것이 나의 미래라고요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오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지는 점점 비밀스러워지고 불길한 예감이 짙어졌다. 한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왜 그 시절 그녀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왜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걸까? 수진아, 넌 그토록 힘들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왜 너 혼자서만 이걸 견디게 했을까? 그는 다발 중 가장 두꺼운 편지를 꺼냈다. 봉투 앞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이 편지를 누군가가 보게 된다면 부디 내 마음을 전해주길. 그 순간 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러브레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신호 같았다. 한수 오빠, 언젠가 이 글들이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오빠,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내 사랑은 충분합니다. 한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벼락처럼 내려앉는 듯 아팠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이 단순히 추억을 담은 기록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라는 것을. 편지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저 말할 수 없었던 마음, 전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을 뿐. 하지만 그 고백의 무게는 지금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수는 편지 다발을 품에 안고 한마디를 속삭였다. 수진아, 이제라도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 늦었지만 너의 진실을 내가 끝까지 찾아내겠다. 잊힌 골목길의 추억. 다음 날 아침 한수는 다락방을 나와 오래된 골목길로 향했다. 편지를 읽고 난 뒤 머릿속에는 수진과 함께 걷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달았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꼭 그 장소들을 찾아야만 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래된 대학 캠퍼스 근처의 작은 골목. 젊은 날 벚꽃이 흩날리던 그 골목에서 두 사람은 처음 손을 맞잡았었다. 하지만 지금의 골목은 낯설었다. 낡은 카페가 들어서 있고 담벼락에는 새로운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다. 이곳이 맞나? 맞지? 여기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골목이었지.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벚꽃 대신 새로 심어진 가로수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세월의 흔적이 한 장씩 자신을 덮는 듯 했다. 그날 수지는 작은 손으로 한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설렘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한수는 그때 느꼈던 떨림을 오늘에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오래된 버스 정류장. 수진과 비를 피하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정류장은 이미 철거되어 작은 상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잠시 서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기억 속 장면은 여전히 선명했다. 비 맞던 날 내가 나를 쳐다보던 눈빛. 그때는 몰랐지만 너도 떨고 있었구나. 한수는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다. 편지 속 수진의 손글씨가 그날 비 내리던 정류장에서 느꼈던 온도와 습기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오빠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서 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오빠가 나를 살짝 안아주던 손길,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순간을 쉽게 잊지만 나는 그날의 따뜻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 내리던 그날의 하늘과 지금의 하늘이 겹쳐 보였다. 기억과 현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 뒤섞이는 느낌이었다. 수진아, 내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때 내가 좀 더 용기 냈더라면 우리 둘의 길은 달랐겠지. 그는 그날의 기억을 따라 계속 걷기로 했다. 다음 목적지는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하던 도서관. 오래된 책 냄새와 나무 냄새가 떠오르는 곳. 하지만 도서관은 이미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되어 예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수는 도서관 계단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마음속 기억은 그대로였다. 수진과의 모든 순간이 한 권의 편지처럼 그의 심장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는 다시 편지 다발을 꺼내 한 장 한 장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편지 속 수진의 마음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달이었다는 사실을. 이 편지들을 읽는 한, 넌 항상 내 곁에 있구나.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아. 그날 한수는 골목길을 걷고 기억 속 장면과 현재를 겹쳐보며 잠시 눈물을 흘렸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50년 넘은 첫사랑의 흔적, 그리고 지금 그를 움직이는 힘이었다. 수진의 비밀. 그날 밤 한수는 다시 다락방에 앉아 편지들을 펼쳤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과 잉크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한 통의 편지가 다른 편지들과 달리 조금 두꺼웠다. 봉투를 열자 수진의 글씨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편지 내용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 그녀의 삶과 가족사까지 담겨 있었다. 한수 오빠, 나는 오빠에게 전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사실 나는 어린 시절 큰 사고를 겪었고 가족들은 그 사건 이후 나를 보호하려고 모든 것을 통제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지요. 내가 오빠를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내 미래를 계획해 두었고 나는 그것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한수는 손에 쥔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편지 속 글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용기 없는 선택의 흔적이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젊은 시절 수지는 언제나 밝게 웃었지만 그 속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한수는 그때 그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했다. 편지를 읽는 지금에서야 그녀가 감춰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오빠, 나는 오직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편지로만 마음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지요. 혹시 이 편지가 오빠에게 닿는다면 그때는 내가 감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수는 편지를 껴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의 장벽이 놓여 있었고 그 장벽은 한수가 미처 알지 못한 비밀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세상과 가족의 규칙 속에 갇혀 있었다. 한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진아, 이제는 알겠어. 내 마음, 내 선택. 그 모든 걸 이제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어.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오빠,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 순간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수의 눈가가 젖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그녀의 숨결과 온기까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먼 세월 동안 혼자가 아니었고, 이제 그 마음을 다시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한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남긴 편지 속 진실과 사랑이 그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 내가 너를 찾아야 할 차례야. 수진아, 어디에 있든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야. 편지 속에 담긴 수진의 비밀은 이제 한수 앞에 놓였다. 50년 전 감춰진 사랑의 조각들이 한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현실 속에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첫사랑을 찾아서 이른 아침 한수는 오래된 지도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섰다. 편지 속 단서와 옛 기억을 따라 그는 수진이 머물렀던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차 안에서도 한수의 손은 편지를 꼭 쥐고 있었다. 50년 전 그녀가 남긴 흔적과 사랑의 조각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수진아,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첫 번째 목적지는 수진이 어린 시절 자주 다니던 작은 공원이었다. 편지 속에는 공원의 오래된 벤치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순간이 언급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원은 현대식 조경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 여기는 조금 바뀌었구나. 하지만 기억은 그대로야. 그 벤치에서 우리가 처음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한수는 오래된 벤치를 찾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다. 수진과 나누었던 짧은 미소, 눈빛, 떨림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수 오빠, 나는 오늘도 그 벤치에 앉아 상상의 대화를 나눴어요. 혹시라도 오빠가 이 길을 지나갈까 기대하면서요. 그때마다 내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빠는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는 걸. 한수는 편지를 껴안았다. 편지 속 수진의 마음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제야 그녀가 단순히 옛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던 도서관과 그녀가
직장을 다녔던 작은 카페. 편지는 하나의 지도였고 한수는 그 지도대로 천천히 따라갔다. 카페에 들어서자 커피 향과 함께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렀다. 한수는 조심스레 내부를 살폈다. 그 순간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수진아, 혹시 너일까? 여성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과거의 수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한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맞을까? 50년 만에 보는 얼굴이란 믿을 수 없어. 오빠 혹시 내가 이곳에 있다면 알아봐 줄까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를 찾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수는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마치 수진의 마음이 그를 이끌 듯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세월의 장벽이 잠시 녹아내렸다. 그 순간 한수는 느꼈다. 편지 속 숨겨진 사랑이 이제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수진아,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늦었지만 끝까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첫사랑을 찾아 떠난 여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50년의 시간과 수많은 편지가 이제 두 사람의 현실 속에서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다. 오해와 진심. 그날 한수와 수지는 마침내 마주 앉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소년과 소녀로 남아 있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50년 만이지만 너를 이렇게 마주하니 믿기지가 않아. 한수 오빠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었다. 오빠 그동안 오해했던 것 있죠. 제가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 다 이해해 주실 거죠? 그럼 이해하지 못할 리가 있겠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겠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그렇게 숨겨야 했는지. 한수는 다락방에서 읽었던 편지들을 꺼냈다. 수진이 남긴 글귀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오빠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 순간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네. 오빠 나는 정말 그동안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오빠에게 다가가지 못했죠. 편지를 쓰면서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수진아, 그럼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야. 50년을 기다렸지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오빠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할 수 있겠네요. 다시는 숨기지 않고 서로에게 솔직하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세월의 장벽은 잠시 녹아내렸고 첫사랑의 순수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 오해와 시간의 그림자를 넘어 이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하자.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오빠 나도 그래요.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50년 전의 사랑과 아픔을 고스란히 담아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연결시켰다. 오해와 시간이 만들어낸 벽을 넘어 그들의 진심이 드디어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그날 카페에서 한수와 수지는 과거와 현재가 섞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첫사랑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 드디어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한수와 수지는 조용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잔잔한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온 두 사람의 시선이 마침내 서로에게 닿았다. 수진아,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하네. 오랜 시간 기다렸던 만큼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오빠 맞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아요. 편지를 읽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네요. 한수는 마지막으로 수진이 남긴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그녀가 남긴 사랑의 고백과 동시에 오랜 기다림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오빠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50년을 기다렸지만 오빠와 다시 마주할 나를 꿈꾸며 버텼어요. 이제는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오빠 고마워요. 나를 찾아와줘서, 나를 이해해줘서. 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그녀에게 건넸다. 손끝이 스치자 따뜻함과 오래된 기억이 함께 전해졌다. 수진아, 이제 더 이상 편지 속에서만 널 느낄 필요 없어. 내가 여기 있어.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할 시간만 남았어. 오빠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간도 두렵지 않아요. 편지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더 이상 중간 매개물이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은 현실 속에서 연결되었고 첫사랑은 마침내 현재 속에서 완전히 살아 숨쉬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오해, 기다림이 모두 녹아내린 순간이었다. 수진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거야. 이제는 편지 대신 매일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자. 오빠 내 말대로 해요. 편지 속 사랑이 현실 속 사랑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날 카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편지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50년의 기다림은 현실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첫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첫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진심으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편지함 속의 사랑은 이제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